자, 그리고 이 밸브는 그냥 열리고 닫히고 하는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밸브는 회전을 합니다. 왜 회전을 시킬까요? 그냥 상하 운동만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마모가 돼도 한쪽만 많이 마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카본이 껴도 카본이 그쪽으로만 계속 껴요. 그래서 이 밸브는 완전히 그 밸브 페이스하고 시트하고 밀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돌리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릴리스 형식하고 포지티브 형식이 있는데 이 릴리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의 진동에 의해서 어떻게 밸브를 약간 편심을 둬서 만들어요. 편심을 둬가지고 누를 때는 그냥 열렸다가 닫힐 때 로커함이 밸브를 스템핸들을 눌러가지고 열렸다가 로커함이 딱 뒤로 물러났을 때 스프링에 의해서 밸브가 닫히잖아요. 그때 이 축 자체가 편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스프링 장력에서 올라올 때 돌아요. 조금씩 싹 돌아. 누를 때 눌러주고 닫힐 때 싹 돌고. 요게 바로 그 편심된 역할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엔진의 진동에 의해서 이걸 돌려주는 게 바로 릴리스 형식이고, 이 포지티브 형식은 뭐냐면은 밸브 스프링 그 시트 있지 않습니까? 위에 그 시트에다가 리테이너에다가 특수한 장치를 둬서 볼하고 스프링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경사진 면을 볼이 따라 내려가게끔 하면서 돌려주는 거야, 강제적으로. 그래서 이 포지티브 형식은 열릴 때 돌려줘요. 그래서 로커함이 밸브를 열릴 때 그 시트의 구조상 누르게 되면은 밸브가 쓱 돌게끔 돼 있어. 그래서 강제적으로 돌려주는 게 바로 포지티브 형식이다. 왜 돌려주느냐? 밸브 시트에 쌓이는 카본을 떨궈내고 밀어내서 퇴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밸브 페이스와 시트의 밀착을 아주 양호하게 해서 밸브의 마멸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밸브 스템과 가이드에도 카본이 퇴적되는 것을 방지해서 밸브의 스틱 형상, 고착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이거예요. 이게 돌아야지 안 돌면은 굳어버려요. 그래서 편마멸을 또 방지하고, 그 다음 밸브 헤드의 국부적인 온도 상승을 한쪽으로만 열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서 돌리다 보면 그만큼 방열 효과가 더 넓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목적을 두기 위해서 우리는 밸브에 회전 기구를 둔다. 거기는 두 가지가 있다. 릴리스 형식과 포지티브 형식. 릴리스 형식은 밸브가 닫힐 때 돌고, 포지티브 형식은 밸브가 열릴 때 돌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 피스톤은 우리가 기관 내에서 계속 상하 운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압축도 하고 폭발도 하고 막 하는데, 이 피스톤의 구조를 보면 그림을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다시피 이 피스톤의 단면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피스톤의 맨 윗부분을 우리는 헤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피스톤 링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우리가 하나 랜드라고 얘기합니다. 랜드. 그 다음에 링 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링, 피스톤 스커트, 피스톤 보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스커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 치마 보고 우리가 스커트라고 하죠. 허리 부분은 작고 넓가스럽게 좀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같은 사람도 있어.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허리가 작고 폭이 좀 넓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커트라고 하는데, 피스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을 보면은 이렇게 생겨서 피스톤 핀보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헤드, 그 다음에 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보스 아랫부분을 우리는 스커트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커트 부분. 그래서 우리 피스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조금 복잡하게 나오지만,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 요거 P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피스톤이 상하 움직일 때 크랭축에다 동력을 전달하는 커넥팅 로드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 커넥팅 로드와 피스톤하고 연결하는 그 핀, 이걸 우리가 피스톤 핀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보스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다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스톤의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피스톤 자체가 일단은 무게가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서 무거우면 관성이 생겨서 안 돼요. 그래서 끈꺼매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무게가 가벼워야 되고, 고온 고압가스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전도성이 좋아야 되고, 열 팽창률도 적어야 되고, 블로바이가 없을 것. 이 블로바이가 뭐냐면 피스톤 간극이라는 것이 있는데,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 그 사이가 너무 넓어져 버리면 압축가스라든가 폭발가스가 그 사이로 흘러내리겠죠. 밑으로 새나와. 그래서 크랭크 케이스 내로 들어와. 그럼 거기에도 가스도 차고
엔진 오일이 오염이 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블로바이 가스가 없애야 될 것이고, 피스톤 상호 간의 무게 차이가 없을 것, 적을 것. 왜? 실린더가 4기통이면 4개야. 근데 각각의 무게가 너무 차이가 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란스가 안 맞겠죠. 어떤 실린더는 무거운 피스톤, 어떤 실린더는 가벼운 피스톤 차이가 나면은 이 회전에 불균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피스톤 무게, 상호 간의 무게 차이가 적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스톤의 구비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피스톤의 재질은 가벼워야 돼. 그래서 특수 주철 또는 알루미늄 합금이 되는데, 보통 가솔린 기관에서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고 디젤 기관에서는 폭발함이 이런 데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철로 만듭니다. 좀 무거워요.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은 무게가 가볍고 열전도성이 커서 피스톤 헤드의 온도가 낮아지고 해서 고속이나 고압축비 엔진에 적합하다. 그리고 피스톤용 알루미늄 합금에는 구리계 Y 합금과 규석의 로엑스 합금이 주로 많이 쓰인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피스톤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케미엄마 피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케미엄마 피스톤. 보스 방향을 단경으로 하는 타원형의 피스톤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좀 볼까요? 피스톤을 옆에서 보면은 우리가 직경이 똑같아야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피스톤 링이 이렇게 들어가고 피스톤 핀이 이렇게 있는데,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직경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도 똑같죠. 그래야 실린더에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밀봉작용도 하고 새 나가지 않고 브로바이 현상이 안 나타나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워밍업이 다 되어 있을 때의 상태입니다. 온도가 이 부분이 상당히 높죠. 연소실에서 터지는 게. 그래서 피스톤을 제작할 때 미리 열팽창을 고려해서 이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좀 비약해서 그려보면은, 비약해서 그린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에? 그러면 실린더에다 갖다 끼워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왜 이러냐면, 우리가 아까 여기 스커트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워밍업을 시키고 나면 이 부분에서의 열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열팽창이 더 많아.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 온도가 됐을 때 비로소 이렇게 진 원통의 피스톤이 되는 거야. 그래서 피스톤이 윗부분보다는 아랫부분이 더 넓다. 처음 만들 때. 육안상으로는 거의 못 느껴요. 그 정도로 열팽창을 고려해서 만들어. 물론 지름이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그 열팽창의 율도 달라지겠죠.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피스톤을 이제 위에서 보는 거야. 위에서 보면은 동그랗잖아요. 그죠? 동그래야 돼.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이 내부를 보면은 이 피스톤 핀이 들어가는 이 보스 부분이 있잖아요. 단면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단면이 있고, 여기에 커넥팅 로드를 연결하는 핀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열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보스 부분에 살이 더 많잖아. 그죠? 이 보스 부분에 살이 있다 보니까 열을 받으면 이 부분이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난다고. 그럼 나중에 이게 짱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그 열팽창을 고려해서 냉각되어 있을 때 미리 이 부분을 작게 만들어. 미리 이렇게 보면은 보스 부분이 뷰스 부분을 이쪽 부분과 핀 부분이 틀려요. 지름이. 그래서 열을 받으면 비로소 보스의 살이 더 많기 때문에 열팽창을 고려해서 이만큼 더 늘어나가지고 비로소 진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을 조금 아까 만들어 놓은데, 이런 피스톤을 우리는 캠 연마 피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모든 자동차들은 거의 무슨 피스톤? 기본적으로 캠 연마 피스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캠 연마 피스톤은 저 보스 방향이라는 게 이제 피스톤 핀을 얘기하는 건데, 보스 방향을 짧게 만들어. 살이 많아서 팽창이 더 많으니까 타원형의 피스톤이다. 그런 겁니다. 이 개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솔리드 피스톤. 열에 대한 어떤 보상 장치가 없는 그냥 통용이야. 그냥 솔리드야. 통용으로 만든 피스톤이니까 거의 써야 안 써요? 거의 안 써. 종류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플릿 피스톤. 이 스플릿 피스톤은 뭐냐면, 치갑이 작은 쪽에 스커트 위쪽에 홈을 둬서 스커트로 열이 전되는 것을 제한하는 피스톤이다. 자, 지금 저기 치갑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이 치갑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피스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핀의 방향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실린더가 이렇게 있어. 얘 커넥팅 노드가 있어서 지금 도는데, 이 피스톤이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윗방향에서도 방향이 바꾸고 아랫방향에 나와서 또 방향 바꾸죠. 그럴 때 옆으로 이렇게 그 방향을 바꿀 때 피스톤도 약간 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치는 그것을 우리가 치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갑. 옆면의 압력.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축의 직각 방향이야. 엔진을 보면은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엔진이 있으면 이게 축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측 방향이라는 얘기죠. 피스톤 핀 때문에 옆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 치갑 붙는 부분인데 그 치갑 받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치갑이 작은 쪽, 그러니까 핀 방향이 되겠죠.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핀 방향. 여기다가 위쪽에다가 홈을 두었어요. 이렇게 홈을 약간 더 갖고 홈을 잘라 놓는 거야. 안쪽으로. 그러면은 이 열이라는 것은 금속이 서로 연결돼 있을 때 전달되는 거지. 잘라놨는데 이게 열이 전달되겠어요? 차단돼 버리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솔리드 피스톤이라고 스플릿 피스톤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플릿 피스톤. 열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다 잘라놨냐면 오일링, 링이 들어가는 링 홈에다가 이렇게 파놨어요. 그래서 열을 이 밑으로, 핀 밑으로 팽창하지 말라고. 열 전달하는 걸 가급적 줄이라고. 그럼 그 열을 누가 다 전달한다고요? 이 링이 다 해요, 링이. 이 피스톤 링이 실린더 벽으로 다 열 전도를 합니다. 좀 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인바 스트러 피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바 스트러라는 건 인바라는 것은 인바강이라고 열 팽창이 거의 없는 금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강이 굉장히 그 팽창률이 적은데 이렇게 인바재에 그 금속 편을 갖다가 피스톤과 일체로 넣어가지고 주조를 해버려. 그래서 열 팽창이 나더라도 그 인바강이 팽창을 안 하니까 이 늘어나고 싶어도 못 늘어나는 거야. 이게 꽉 잡고 있는 거. 그래서 인바 스트러 피스톤이라는 것은 그렇다. 인바강이라고 하는 철편을 집어넣어서 만든 피스톤. 그 다음에 옵셋 피스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리 현재 지금 자동차에 쓰여지는 모든 피스톤이 캠 연마 피스톤이면서 동시에 옵셋 피스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피스톤 핀을 설치할 때 피스톤의 정중앙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약간 치갑 받는 반대쪽으로 옮겨놔요. 약 옮겨놓는다고. 여기 한 1.5mm 정도 이렇게 옮겨놨어요. 왜 옮겨놨냐? 피스톤이 폭발이 되면서 위하고 상사점에서 피스톤이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폭발이 되면서 폭발 행장에서 아래에서 방향 바꿀 때가 가장 치갑이 크죠. 큰 힘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치갑이 이 피스톤이 그림을 그려보면 정중앙에서 피스톤 중앙에서 핀을 여기다 정중앙에다 딱 놓게 되면은 내려와서 하사점 부근에서 얘는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 때에 반대 방향 이쪽이 치갑을 더 많이 받아요. 방향 딱 바꿀 때 빵 친다고. 그래서 이 치갑 받는 반대쪽에다가 핀을 설치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무게 중심을 편중을 두는 거야. 그러면은 치갑을 받는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치갑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치갑을 줄이기 위해서 피스톤 핀을 치갑 받는 반대쪽으로 약 1.5mm 정도 옮겨놓은 거. 요게 바로 옵셋 피스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 모든 자동차들이 다 이렇게 캠 연마 피스톤을 쓰면서 동시에 피스톤 옵셋 피스톤을 쓴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슬리퍼 피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슬리퍼 피스톤은 뭐냐면 우리가 신발에서도 우리 슬리퍼라는 거 있죠. 앞에는 있고 발만 놓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뒤는 없어. 앞에만 들어가. 이런 거 우리가 슬리퍼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밑을 잘라버리는 거야. 어떻게 자르느냐?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핀이 있으면 여기 이만큼 잘라버리는 거야. 이렇게 다 통째로. 그래가지고 치갑 받는 부분만 놔두고 이 부분은 잘라버려. 마치 슬리퍼처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슬리퍼 피스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갑을 받지 않는 부분을 스커트를 절단한 피스톤을 두고 우리는 슬리퍼 피스톤이다. 이렇게 해서 피스톤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을 두는데 이제 피스톤이 들어갈 때 미리 이렇게 간극을 두는 거야. 이렇게 미리 간극을 둬. 이걸 우리가 피스톤 간극이라고 합니다. 피스톤 간극. 대체적으로 한 0.02에서 0.04mm 정도가 되게끔 둡니다. 일반적인 게. 그런데 이 정도를 왜 두느냐? 열 팽창을 고려해서 두죠. 얘도 팽창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조금 두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 캠 연마 피스톤, 앞전에 배웠지만 캠 연마 피스톤을 쓴다 하더라도 그 피스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직경이 되고 나면 또 정사각형의 어떤 모양 옆으로 봤을 때 그게 되면 그래도
유막 간극도 있고 하니까 열팽창을 고려해서 미리 이 정도 간극을 둬요. 나중에 이거 다 재는 거 이제 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경합금 피스톤의 경우 신인들 4개의 0.05% 정도의 피스톤 간극을 설정한다. 이 정도죠. 그죠? 0.02에서 0.04% 이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간극을 미리 둡니다. 그래서 이 피스톤 간극이 너무 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폭발 가스라든가 압축 가스가 밑으로 막 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무슨 현상? 블로우 바이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블로우 바이. 앞으로 이거 이 얘기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블로우 바이 현상. 그래서 블로우 바이 현상이 발생되고 압축 압력이 떨어지죠. 압축 압력을 하는데 밑으로 막 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압축 압력이 막 새다 보니까 폭발 압력도 낮아지겠죠. 당연히 엔진 출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오일이 오일이 항상 이 클랭크 케이스 밑에 있는데 폭발 가스라든가 그 다음에 연소 가스가 이 오일하고 자꾸 묻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와가지고 블로바이로 인해서 내려오면 오일이 빨리 오염이 되겠죠. 그죠? 희석이 되고 오일의 본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젤 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오랫동안 사용한 거 이렇게 빼보면 오일이 시커멓죠. 왜? 우리가 처음에 엔진 오일 넣을 때는 아주 노릇끼리한 우리가 식용유처럼 그런 색깔을 보이다가도 사용한 엔진 오일을 빼보면 시커멓죠. 그게 뭐야? 연소된 그 카본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염이 된 오일로 계속 밀봉작용을 원하기에는 100% 원하기에는 좀 무리죠. 그죠? 그래서 규정상 어느 정도 주행거리마다 오일을 새 걸로 교환해 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일이 희석되거나 카본에 오염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연료를 쐈는데도 압축 압력도 떨어지고 출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연료 소비가 상대적으로 비례하죠. 그죠? 연료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피스톤 슬랩 현상이 발생한다. 간극이 너무 넓으면 넓을수록 피스톤이 위하고 아래에서 방향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슬랩이 치갑이 간극이 넓으면 넓을수록 치는 간격이 넓으니까 더 커지겠죠. 그래서 슬랩 현상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피스톤 간극이 클 때. 그럼 반대로 작을 때는 어떻냐? 작을 땐 너무 뻑뻑하죠. 열이 많이 받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소결이라는 얘기를 배워요. 소결. 늘러붙는 거. 열팽창으로 인해서 팽창을 하다 보니 이게 늘러붙어요. 금속과 금속이. 그래서 실린더 벽에 형성된 오일의 유막이 파괴돼. 우리가 피스톤 간극을 그렇게 두는 것은 밀봉할 때 이 엔진 오일이 여기서 벽면을 갖다 피스톤하고 쫙 감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막으로 인해서 압축 압력이라든가 폭발 압력이라든가 그걸 방지하면서 충분하게 왕복 운동을 매끄럽게 해주는 건데 마모 없이 그게 너무 작으니까 유막이 아예 없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금속 간에 마찰이 일어나고 실린더 벽이 마모가 되고 실린더 링이 마모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열이 더 발생해. 그러다 보니까 소결, 늘러붙어 버려요. 그래서 유막이 파괴돼서 마찰 및 마면이 증대되고 마찰열에 의해서 소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유막 간격이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항상 적정 간극이 유지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과연 피스톤 간극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측정도 해보고 점검해보고 안 맞으면 또 수리하고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피스톤 링이 있는데 이제 피스톤이 끼워지는 링이죠. 일반적으로 피스톤 링이 아주 대형을 제외한 일반적인 것은 다 압축링 2개, 오일링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 오일링이 역할도 있고 압축링 역할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압축링 제1번 압축링, 제2번 압축링, 그 다음에 오일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번 압축링은 2번 압축링하고 모양이 조금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은 이 단면을 보면은 이거 링이 이렇게 있으면 이 단면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바깥쪽이겠죠. 이제 링의 바깥쪽. 이 면이 여기가 1번은 크롬 도금되어 있어요. 크롬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필기구나 여러 가지 금속 볼 때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금속 있죠? 그게 크롬이잖아요. 이 크롬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린더 우리 배우실 때 실린더 내경 안쪽에다가 크롬 도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실린더 안에다가 크롬 도금을 다 해버리면 비용도 많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 크롬 도금을 하는 것보다 여기다가 링에다가 요만큼에다가 크롬 도금하면은 크롬과 크롬끼리 같이 만나면 더 마모가 빨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린더 내는 실린더 안쪽 내면에는 크롬 도금을 하지 않고
이 링에다가만 도움을 하는데 이것도 1번 링에다가만 합니다. 1번 링에다가만. 그래서 1번 링은 요 표면적을 딱 닦으면 면을 닦으면 반짝반짝 빛나고 2번 압축 링은 닦으면 그냥 주철 모양, 그냥 하얀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압축 링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오일 링 같은 경우는 일체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링 두 개에다가 이렇게 스프링처럼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익스펜더 링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세 개로 분할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그 엔진 특성에 따라서 쓰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1번, 2번 압축 링 두 개에다가 오일 링 하나를 쓰고 있다. 그 링에 관계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링도 기밀 유지, 밀봉 작용을 하죠. 실질적으로는 실린더에 피스톤이 있으면 링이 가서 이렇게 닿는 거야. 링이. 그죠? 링이 밀봉을 해주는 거야. 여기 링 홈이 있고 피스톤 홈이죠. 링 홈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닿는 건 있고 오일을 긁어내도 이 링이 긁어내는 거야. 이 오일링의 역할은 피스톤이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이 커넥팅 로드 이제 배우시면 알겠지만 커넥팅 로드에도 오일 구멍이 벽이 요만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산을 시켜줘. 그래서 비산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피스톤이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실린더 벽에다 오일을 찍 싸줘요. 그래갖고 오일을 쫙 묻혀. 그래갖고 피스톤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 오일링이 실린더 벽에 묻은 오일을 쫙 긁어내리는 역할을 해요. 약간 그 피스톤 간극의 유막만 형성하면서 그래서 오일의 주 역할은 오일을 긁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1번 링과 2번 링은 압축과 폭발할 때 가스가 새나가지 않게 블로바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밀착을 정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동시에 이 1번 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또 하나 있어요. 열전도. 피스톤 헤드에 피스톤에 담겨져 있는 그 전달되는 높은 헤드의 열을 실린더 벽에는 냉각수 통로가 있지만 피스톤에는 냉각수 통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린더 벽 쪽으로 빨리 열을 분산시켜야 돼. 그때 실린더 벽에 실질적으로 닿고 있는 게 뭐야? 1번 링, 2번 링이잖아요. 링. 그래서 1번 링을 통해서 헤드의 열이 1번 링을 통해서 실린더 벽 쪽으로, 실린더 쪽으로 전도해 주는 거. 그래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열전도다. 그 다음에 동시에 밀봉 작용을 해주죠. 그래서 오일 제어 작용, 실린더 벽에 오일 걸어내는 건 오일링이고 열전도 냉각 작용도 한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전에 배웠죠. 우리 실린더 할 때, 보링 할 때 1번 링이 닿는 곳이 마모가 실린더 벽 쪽에 가장 크게 많이 마모되죠. 그걸 우리가 무슨 마모라고 그랬어요? 턱 마모진다고 그랬잖아요. 실린더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실린더가 처음엔 이랬는데 여기가 바로 1번 링이 닿는 부분이야. 여기가 1번 링. 여기 피스톤은 여기까지 오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래서 2번 링, 오일 링 이렇게 들어간다고. 요 턱 부분이 바로 1번 링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럼 1번 링이 요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마모되느냐? 1번 링이 열전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냉각 효과 때문에 열전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번 링이 내려오면서 열을 막 식혀. 그러다 올라가면 또 높은 열을 또 받아. 내려오면서 또 식혀. 그러니까 얘가 열을 받았다 안 말이잖아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걸 보니까 늘어났다 줄었다 막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호흡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1번 링의 호흡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링의 호흡 작용. 이 링의 호흡 작용 때문에 상사점의 마모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 앞전에 배웠죠. 그죠? 그래서 1번 링은 열전도의 역할도 가장 크다. 링의 호흡 작용이라는 거 참고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링의 모습들이 나와 있고요. 요 간극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그림을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링은 재질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특수 주철을 사용하면서 완전하게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원심 주조법으로 만들어요. 그 링은 원심 주조로 제작한다. 또 있죠. 왜? 원심 주조하는 거. 실린더 라이너도 원심 주조로 만든다고 했잖아. 완벽하게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링도 원심 주조로 합니다. 그리고 링의 재질은 실린더 벽보다 강도가 조금 작아야 돼. 너무 강한 거와 강한 것끼리 만나면 자꾸 부스러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링은 재질이 조금 약한 거. 그래서 링도 이렇게 끼우다가 잘못 딱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철이기 때문에 주철의 단점이 뭐야? 취성이 강하죠. 취성. 이 취성이 뭐냐? 여러분들 이제 일반 기계공학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 이제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이 일반 기계공 제가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기능사 중에 일반 기계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 금속의 성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취성이라는 얘기는 잘 부스러지는 거를 취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저 시골에 가면 가마솥 있잖아요. 가마솥.
그거 다 주철이잖아요. 잘 깨지죠. 텅 치면 딱 깨져요. 그런 걸 보고 바로 주철의 취성이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걸 보고 잘 부스러지는 성질, 취성. 그래서 이 링도 이렇게 잘못해 똑 하잖아요. 그럼 똑 부러져요. 얇기도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다소 그렇게 주철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만든 거. 그다음에 제 1번 압축링과 오일링에는 크롬 도금을 하고 내마모성을 높인다 그랬잖아요. 이 오일링에도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분리하는 법이죠. 사이드링 2개다가 익스펜더링 들어가는 거. 이 사이드링 굉장히 얇아요. 여기는 크롬 도금을 해. 크롬 도금을 해서 마모가 아니라는 거겠고. 근데 일체형으로 된 것들은 거의 없어요. 크롬 도금 안 합니다. 자, 그리고 피스톤 링에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링이 그럼 성격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고온에서도 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이 탄성이 뭐냐면 링은 이게 바깥으로 빼놓으면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약간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갖다가 피스톤에다 끼우고 실린더에 끼우면 이렇게 오그라들겠죠. 그러니까 한쪽이 절단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오그라들어가지고 들어가서 비로소 실린더에 들어갔을 때 실린더 벽을 똑같은 균일된 압력으로 실린더 벽을 꽉 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탄성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고온에서도 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열 팽창률이 적어야 되고 오랫동안 사용해도 링 자체나 실린더에 마멸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어야 된다. 그리고 실린더 벽에 동일한 압력을 가할 것. 실린더 피스톤 링은요 한쪽으로 이렇게 절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끼울 때 끼우고 뺄 때 이렇게 빼오는 건데 이렇게 절단되어 있는데도 피스톤에다가 딱 끼우게 되면 딱 좁아들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한계가 1mm야. 한계 1mm. 아무리 넓어봐야 실린더에 끼었을 때 그때 실린더에다가 누르는 바깥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이 압력이 똑같이 균일해야 된다. 이거. 어느 한쪽으로만 쫙 하다 보면 그쪽만 많이 마모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피스톤 링은 이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이런 압력이 다 동일하게 균일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